서울경제TV 취재 결과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코링크 게이트 연관 회사들의 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사회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회사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등의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이 1년 뒤 서울 주택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DLF 사태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또 DLF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박훈 변호사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호 씨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취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윤지호 씨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오늘은 코링크 게이트 관련 서울경제TV 단독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코링크 게이트 연관 회사들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 전직 판검사들이 사회이사로 재직하던 시기 회사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등의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서울경제TV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코링크 PE가 배터리 펀드를 통해 익성의 우회 상장 목적으로 인수한 WFM의 사회이사 중에는 검사 출신 법조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직 부장검사 출신 A씨는 WFM에서 2015년 3월 3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사회이사로 활동했습니다. A씨가 사회이사로 취임하던 날 코링크 게이트의 한 축으로 지목받는 신성석유의 우모 회장도 WFM의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코링크 PE가 레드펀드를 통해 26억 5천만 원을 투자한 포스링크에는 전직 판사인 B씨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사회이사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B씨가 사회이사로 등재돼 있던 시기는 코링크 PE가 포스링크 인수를 추진하던 시기입니다. 사회이사 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해 대주주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판검사들이 이들 회사에 재직한 시기는 익성의 우회 상장을 위한 시도들이 벌어진 시기와 겹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 회사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이사들이 제 기능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조계 로비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나옵니다. 전직 판검사 같은 사법 권력에 있던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로비 창구를 하지 않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바네사 H는 2017년 12월 부장검사 출신 C씨와 선도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네사 H는 WFM에 100억 원을 투자한 팬덤 파트너스의 지분 50%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팬덤 파트너스는 코링크 게이트의 한 축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민모 전 크라제버거 대표 관계사입니다. 민 전 대표가 실소유한 에이도스의 감사 김모 씨가 팬덤 파트너스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바네사 H는 지난달 초 WFM에 130억 원을 투자하려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포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코링크 PE에 관계된 기업들의 정관계 인사들이 사내외 이사, 또 주주 등으로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이들 정관계 인사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또 불법은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코링크 PE 관련 정관계 인사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경호처 차장을 역임한 서성동 씨가 있습니다. 서 씨는 코링크 PE의 설립 주체로 알려진 익성의 사내이사입니다. 신성석유의 우 회장이 배터리 펀드를 통해 지배했던 WFM으로부터 투자받은 노건 C&I에는 검사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A씨가 사회이사로 일했습니다.
변호사 시절 A씨는 2018년 3월부터 1년가량 노건 C&I의 사회이사였습니다. 노건 C&I는 과거 큐브스라는 상호를 가졌던 코스닥 상장사로 A 의원과 함께 사회이사를 했던 김병혁 씨는 현재 WFM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여권 인사들의 연루설도 제기됩니다. 코링크PE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낙찰받은 PNP 플러스와 업무 위임 및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PNP 플러스에는 민주당 현역 3선 의원의 전직 보좌관, 전 민주당 3선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각각 4대 주주, 5대 주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는 PNP 컨소시엄의 재무 담당이었습니다. 이 정도 같은 여야 가리지 말고 전방위 수사를 통해서 다 알아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이게 정관계,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거든요.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조범동 씨와 정관계 인사들과의 관계에 대해 각각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불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한 지 100여일 만에 통상 분야 국장급 협의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한일 양국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 양자 협의를 가집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WTO 양자 협의가 실무자급에서 이뤄지는 것과는 다르게 국장급으로 격상됐다는 점입니다. 한국 측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보다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1년 뒤 서울 주택값 상승을 전망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경제동향 10월호에 실린 부동산 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년 뒤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1.9%였습니다. 이 가운데 2.5% 미만의 상승률을 점친 비율이 41.9%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비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1년 뒤 비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8.6%에 그쳤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부동산 관련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건설사 종사자 등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즉 DLF 사태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 취임 한 달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DLF 만기가 돌아와 손실이 확정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별도의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투자는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따져본다면 주가 하락에도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은행이 설명 의무 등 불안전 판매 부분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나 싶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말 중 제도 개선 종합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라임 자산운용이 6,2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시스템 리스크로 커지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코링크 게이트 관련 업체들에서 정관계 인사, 즉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다수 확인이 됐습니다. 코링크 게이트를 취재하고 있는 전혁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관계 법조계 인사 연루 상황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간단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건 한 7명 정도입니다. 예. 익성의 우회 상장의 재료였던 포스링크와 WFM의 2명의 법조인 출신 사회이사가 확인됐고요. WFM에 100억 원을 넣은 업체에 지분 50%를 가진 회사가 법조인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네. WFM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노건 C&I에는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이 사회이사였고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낙찰받은 PNP 플러스는 4대 주주, 5대 주주가 민주당의 전직 보좌관들이었습니다. 익성의 사내이사 중에는 청와대 경호처 차장을 역임한 서성동 씨도 있었고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더 많은 숫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단지 사회이사였거나 주주라고 해서 이게 잘못이 있다가 뭐 불법행위다 이렇게 또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단순히 투자자거나 사회이사라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기업의 사회이사를 했다고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예. 불법을 저지른 기업, 다시 말해 정관계 인사나 법조인들이 문제기업의 사회이사거나 주주였다는 이유로 잘못이 있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현직에서 잘못을 하거나 또는 정관예우식의 커넥션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사례들을 봤을 때 그랬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시민단체들은 정관계,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지금 당장 잘못된 혐의가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 앞서 보신 대로 이제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제 검찰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 수사를 벌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본시장을 보면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작전 세력의 뒷배경이 되거나 협업, 동조 또는 묵인하는 일들이 있어왔다는 점을 들어서 그런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수사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예, 또 다른 이슈는 수사의 형평성 문제인데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 등은 코링크 게이트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 역시 최소한 이들이 현직 또는 전직인 상황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잘못이 없었는지, 특히 이미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한 조범동 씨와 다른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지적입니다. 그래야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나아가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발본색원에 엄단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구든 이렇다 할 혐의가 없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고 다른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밝혀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고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한마디로 불법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코링크 게이트가 이건 이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서 밝혀낼 몫인 것 같고요. 별개로 법조인 출신 사회이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엄중한 잣대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사회이사 제도의 취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사회이사 제도는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외부의 인사를 이사회에 참석시키는 제도입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과 전횡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죠. 하지만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번에 익성 우회상장 시도의 재료가 된 포스링크와 WFM에는 판사, 검사 출신의 사회이사가 있었습니다. 예. 법조인 출신 사회이사가 있었는데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을 했거든요. 조금 더 기민한 대처가 가능하지 않았나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이제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접촉을 했는데요. 현재 사회이사 제도의 한계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회이사가 견제는 하지 않고 이사회에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로비의 창구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판검사 출신의 정관법조인, 인허가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등이 사회이사가 되면서 기업의 로비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제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 190곳의 사회이사 이력을 전수조사했는데요. 656명 중 258명, 약 39.3%가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10명 중 4명은 관료 출신인 거죠. 예. 이 가운데서도 검찰 출신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이 39명, 법원 29명, 기재부 23명, 공정위 21명 순이었습니다. 기업들이 공무원, 그중에서도 법조인 출신의 사회이사로 많이 데려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링크 게이트 사회이사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4월 박훈 변호사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호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윤지호 씨가 후원금을 모아 사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며 맹비난한 바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윤지호 씨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기록된 윤지호 씨의 신한은행 계좌 내역입니다.
해당 자료는 윤 씨가 신한은행에서 받은 것으로 경찰이 압수해간 계좌 내역과 동일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윤 씨의 계좌로 후원금이 입금되기 시작한 것은 고발뉴스가 윤 씨의 경호비용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한다며 계좌를 공개한 지난 3월 18일부터입니다. 많게는 15만 원, 적게는 3천 원의 후원금이 익명 혹은 실명의 후원자들로부터 지난 3월 19일까지 입금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쌓인 후원금의 규모는 약 1억 1,800만 원. 윤 씨의 출금 기록은 후원금 입금이 끝난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중순까지 나옵니다. 5월 중순까지 윤 씨가 출금한 금액은 총 26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중 220만 원은 경호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이고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머니 병원비와 통신비 등 약 40만 원에 불과합니다. 후원금 입금이 시작되기 전 윤 씨 계좌의 잔액은 약 176만 원. 따라서 사적 사용 금액 40만 원은 후원금이 아닌 개인 자산을 이용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잔고를 감안하면 실제로 후원금에서 지출된 금액은 약 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윤 씨는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이 계속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계좌 내역을 서울경제TV에 보내왔습니다. 장자연 피해 사건의 증인으로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16번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후원도 해주셨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 계좌 공개가 누적된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LG유플러스가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일대 일반 도로에서 자율협력 주행을 시연했습니다. 자율협력 주행은 5G 기반의 차량 무선 통신으로 차량과 다른 차량, 교통 인프라 등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구급차가 접근하자 이를 인지하고 구급차가 먼저 갈 수 있도록 차선을 변경하고 서행하는 장면, 사각지대 차량을 미리 감지하고 알려주는 장면, 사고 발생 차선을 피해 주행하는 장면 등을 선보였습니다. 최주식 LG유플러스 기업 부문장은 이동통신 기반의 모빌리티 사업은 주변 차량, 사물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운전대 없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은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맞아 내년 2월 아랍에미레이트 수도에 중동 지역 내 첫 한국 기업 전용 무역시설인 아부다비 코리안몰이 들어섭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4억 명의 인구가 밀집한 중동에서 경제의 중심지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 이곳 아부다비에 내년 2월 한국 기업 전용 수출단지 아부다비 코리안몰이 들어섭니다. 아부다비 무사파 산업지역에 세워지는 연면적 18,500제곱미터의 초대형 시설로 중동 지역에 한국 전용 무역시설이 들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협력은 아부다비 특별경제구역 관리기관인 아부다비 존스코프와 코엑서비션 LLC, 아부다비 경제개발부와 상공회의소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Our region, which is Gulf countries and Korea, for Korea is considered like the second trade after China. So we are targeting with this project these SMEs because we think this is the second logic level of economic trade. 4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은 아부다비 코리안몰에서 제품 현장 판매 등의 무역 활동을 진행합니다. 목표 시장에 따라 무역 거래를 위한 마케팅에 주력하는 B2B 존과 경쟁력 있는 상품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B2C 존에 참가합니다. 특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K-팝과 K-뷰티 등을 포함 의료기기 및 기자재, 건축 및 관련 장비 등 모든 산업 분야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시만 가능했거나 아니면 소규모의 판매만 가능했는데 규모화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한국의 제품이나 기술들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해외 수출 전략 기지 목적으로 여기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부다비 코리안몰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코스닥 기업 BDI가 최근 55억 원 규모의 옥내 저탄장 자연 발화 방지 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남부 발전과 함께 삼척 화력발전소 옥내 저탄장에 화재 예방 질소 주입 설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 금액 55억 원은 지난해 매출액의 6.37%에 달합니다. 실내 석탄을 쌓아 보관하는 옥내 저탄장의 경우 석탄이 서로 부딪히며 약 20여일이 지나면 자연 발화 온도의 임계치를 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설비가 바로 자연 발화 방지 시스템입니다. BDI는 지난 7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부 발전과 공동으로 해당 기술의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BDI의 특허 기술을 이용할 경우 자동 온도 감지와 가스 분사로 자연 발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BDI 측의 설명입니다. BDI 관계자는 정부가 2024년도까지 옥내 저탄장을 의무화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수주를 통해 수익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터키군이 쿠르드족이 장악한 시리아 북동부를 향해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평화의 샘 작전을 방금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리의 임무는 남북 국경 지역을 가로지르는 테러 통로의 형성을 막고 그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시리아 쿠르드족은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장악하고 민병대인 인민수비대를 조직해 사실상 자치를 누렸습니다. 이들은 미군과 공조해 시리아에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를 몰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미국에 버림받고 터키의 총구에 몰린 처지가 됐습니다. 중국 상하이 시내에 붙어있는 미국 프로농구 NBA 현수막이 철거됐습니다. NBA에 소속된 휴스턴 로켓츠 총감독이 트위터를 통해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이후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NBA 전체를 향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진행하기로 한 NBA 시합은 기자회견부터 무기한 연기됐고 관련 팬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매체들은 NBA 중계를 중단하고 NBA와의 모든 협력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농구팬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부터 NBA 경기를 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결국 나는 중국인이라고 말해 NBA 보이콧을 지지했습니다. 이란 여성들이 38년 만에 처음으로 축구장에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란 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후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 예선전에 여성의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성들에게는 여성 할당 입장권만 허용됩니다. 8만여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이번에 여성에게 판매된 입장권은 3,500장으로 전체의 4%에 그쳤습니다.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시행해온 이란에서 여성이 축구 경기장에 입장한 것은 지난 1981년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3월 이란 프로축구 경기를 보러 아자디 스타디움에 들어가려다 체포된 한 여성이 재판을 앞두고 분신에 숨진 블루걸 사건이 일어난 뒤 이란 내 비판 여론이 가열되자 이란 당국은 제한적이나마 여성의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독일 동부도시 할레의 유대교회당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9일 오후 할레에서 여러 발의 총격이 있었으며 용의자들이 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한 명은 체포됐지만 경찰은 범행 동기와 목표, 체포된 용의자의 신상이나 용의자를 여러 명으로 보는 이유 등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집안에 있거나 안전한 곳에 머물 것을 권고했으며 현지 기차역도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외국인 혐오와 반유대주의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북부 텐진시가 오는 17일 개막하는 제5회 중국 국제 헬기 엑스포 준비에 분주합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총 4일간 18개국의 헬리콥터 53대가 전시되며 이 중 27대가 에어쇼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엑스포 관계자는 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엑스포에 참가하게 됐다면서 행사 흥행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헬리콥터들은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공연을 하기 위한 리허설도 실시했습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에어쇼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헬리콥터와 그 모형들이 실내에 전시됩니다. 브라질 북동부 지역 해안에 기름 찌꺼기가 흘러들어 대규모 환경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검은 기름을 뒤집어 쓴 거북이가 힘겹게 몸을 움직이면서 기름을 씻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즉각 방제 작업에 나섰지만 환경오염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기름 유출로
거북이와 조류 수십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기름 유출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만 브라질 정부는 기름 유출이 브라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현재 이 구름에 햇빛이 가려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한낮에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오르겠고요. 대전은 24도, 춘천과 광주, 부산은 25도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겠습니다. 요즘 급격한 기온 변화 탓에 감기 몸살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쌀쌀하기 때문에 나서실 때 반드시 두꺼운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기도 영상입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로 인해 내일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점차 흐려지다가 오후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낮 동안에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오늘보다 덥겠고 일교차 또한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낮부터 흐려지다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남부지방의 하늘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대체로 기온이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으로는 출항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여기에 비 소식이 있어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주말까지는 아침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여전히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면서 이제 낮 기온 역시 점점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7명이 45억 원 상당의 소득 탈루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액수가 상당합니다. 이런 고액 탈세 소식을 접하게 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고액 체납에 대한 엄격한 대처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